하하. 파피 플레이타임 3의 다른 이름은 바로 딥슬립인데요. 이 딥슬립은 깊은 잠이라는 뜻이지만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도 쓰여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이름에서부터 연출합니다. 그래서 공식 번역된 게임 소개에서도 딥슬립, 깊은 잠이라고 나와 딥슬립이 깊은 잠을 의미한다고 나오죠. 하지만 이 이름은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1부터 등장하는데요. 바로 챕터 1에서 메이커 프렌드 기계가 있는 방을 볼 수 있는데 이 방에서 재생되는 OST의 이름이 딥슬립입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3가 전작인 1, 2와 달라진 점은 바로 한국어 자막과 음성이 지원되어서 영어를 잘 모르는 한국인 플레이어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엔딩 크레딧에서 17명의 한국인 성우들의 이름이 등장해 파피 플레이타임의 제작사인 몹 엔터테인먼트에서 전문 성우들을 투입해 더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엔딩 크레딧에서 등장하는 건 정말 이 성우들의 이름뿐이고 이 성우들이 맡은 배역들은 따로 적어두지 않아 엔딩 크레딧만 보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3는 일본어 더빙도 진행되었는데요. 캔니 오피스에 소속된 11명의 성우가 투입되었는데 일본어 성우들도 크레딧에 이름만 나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알 수 없죠. 파피 플레이타임 3에서 가장 많이 홍보된 아이템이라면 역시 방독면인데요. 스팀의 파피 플레이타임 3가 정식 공개되기 전 썸네일에 나온 도구가 바로 이 방독면이고 파피 플레이타임 3 티저 트레일러에서도 여러 장난감들과 함께 등장할 때 가장 가운데에서 눈에 띄게 서있기도 해 게임이 출시되기 전부터 가장 많이 홍보된 아이템이에요. 이때 등장한 방독면에 피가 묻어있다 보니 챕터 3가 정식 출시되기 전까지는 방독면을 쓴 새로운 빌런이 나타날 거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지만 방독면은 붉은 안개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만드는 플레이어가 착용하는 아이템으로 등장하고 게임 내에서는 핏자국 없이 깔끔한 모양으로 등장했죠. 챕터 1과 2 초반에는 파란색 손과 빨간색 손으로, 챕터 2 중후반에는 파란색 손과 초록색 손으로 계속해서 파피 플레이타임에 등장하던 아이템 그래팩은 파피 플레이타임 3에서 한 번 더 발전해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보라색과 주황색 손이 추가되었는데 주황색 손은 총 모양을 한 손으로 사용하면 궤적에 연기를 남기는 작은 플레이어를 일직선으로 쏠 수 있어요. 이 플레이어는 주변을 밝히면서 괴물을 쫓아낼 수 있으며 최대 5발의 장전을 둘 수 있습니다. 보라색 손은 원래 있던 손들보다 출력이 강해져 보라색 손이 그려진 바닥을 향해 그래팩을 쓰면 플레이어를 높이 쏠 수 있어 파쿠르를 할 때 주로 사용해요. 파피 플레이타임 3에는 손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그래팩 입장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파피 플레이타임 3를 플레이하면 왼손은 파란색 그래팩을 사용하고 오른손에는 초록색, 보라색, 주황색 그래팩을 교체해가며 사용할 수 있죠. 또한 이 그래팩 2.0에는 낙하 속도를 늦추는 에어제트 장비도 붙어있어서 낙하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해요. 파피 플레이타임 3는 캣냅, 도그데이, 올리, 미스 딜라이트, 허기워기 등의 장난감들이 등장합니다. 이 중 게이머들에게 가장 익숙한 장난감이라면 역시 챕터 1에 등장했던 허기워기인데요. 사실 허기워기가 챕터 3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챕터 3가 출시되기 전부터 알려졌었습니다. 몹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마이카가 챕터 3에서 다시 보게 될 캐릭터가 있을 거다 라고 말했는데 마미롱 레그는 챕터 2에서 프로토타입으로 추정되는 캐릭터에게 잡혀가고 허기워기가 나오는 트레일러에도 공개되어서 많은 팬들이 추측한 대로 허기워기가 챕터 3에서도 등장했어요. 챕터 3에 등장하는 허기워기를 보면 플레이어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물론 보자마자 죽는 건 아니고 비디오를 재생하면 영상이 끝날 즈음 TV에서 천천히 튀어나와 주인공을 공격하는데 이 공격은 허기워기에게 도망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 무조건 점프 스퀘어를 봐야만 다음 진행이 가능하죠.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의 메인 장난감은 바로 썸네일에도 등장하는 캣냅인데요. 이 캣냅은 붉은색 수면 가스를 뿜는 능력이 있으며 이 가스를 이용해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캣냅은 예전에 프로토타입에게 구해진 적이 있어서 프로토타입을 숭배하며 자신만의 의지로 프로토타입의 주변에 남아 그의 광신도가 된 장난감인데요. 그래서 플레이케어의 지하에 있는 동굴에는 프로토타입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데 게임을 하다가 그 신전을 가보면 조각상 앞에서 기도하는 캣냅을 볼 수 있습니다. 캣냅은 썸네일에도 등장하고 최종 보스로도 평가받지만 대사는 Leave Playcare or I'm coming for you. 플레이케어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잡으러 가겠다 라고 말하는 게 전부여서 목소리를 듣기 매우 힘들죠. 거기다 중간에 환각으로 인한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등장하는 분량이 워낙 짧고 허기워기나 마미롱 레그처럼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큰 임팩트가 없어 큰 무게감은 없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챕터 3 중간에 등장하는 장난감인 미스 딜라이트는 캣냅의 부하인 장난감입니다. 캣냅은 미스 딜라이트를 학교 건물에 가두고 미스 딜라이트는 캣냅이 문을 열어주자 주기로 했지만 상대가 안 되는 걸 깨닫고 부하가 되었다고 하죠. 자매가 있다고 나오는 미스 딜라이트는 아마도 외형은 모두 같지만 각자 다른 과목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중 해부학을 맡은 미스 딜라이트는 부하들을 잔인하게 죽일 생각을 했지만 직원들에게 그 생각을 들켜 막혔다고 해 학교에 갇히기 전부터 문제가 많았을 거라 축축됩니다. 챕터 3에서 가장 무서운 출격하는 장난감은 바로 미스 딜라이트인데요. 시야에서 벗어나면 플레이어보다 빠르게 쫓아와 죽이고 문을 닫아 따돌리려고 하면 문을 걷어차 소용없게 만들면서도 셔터문도 뚫고 나와서 가두는 걸 모두 소용없게 만들죠. 결국 미스 딜라이트는 학교 밖으로 나가서 길 끝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셔터를 내려야만 미스 딜라이트를 처치할 수 있어 보스로서의 모습이 저평가당하는 캣냅을 대신해 무서운 추격신을 담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파피 플레이타임 3에서는 기쁨의 시간이라는 비디오를 볼 수 있는데 이 기쁨의 시간은 바로 허기워기, 마미롱 레그, 캣냅, 미스 딜라이트, 키시미시 등이 플레이타임 회사의 직원들을 모조리 사륙하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였죠. 사실 이 기쁨의 시간은 트레일러에서도 나오는데요. 트레일러 중 기차가 움직이는 터널의 벽을 보면 The hour of joy is at hand
hand. 기쁨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적혀있죠. 파피 플레이타임의 플레이어는 장난감이 아닌 사람이라고 축축되는데요. 하지만 공장 내의 사람들은 이 기쁨의 시간 때 죽어 미스 딜라이트가 주인공을 보고 너 여기서 일했었지?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스 딜라이트의 말을 듣지 않고 퍼즐을 풀면 너 말을 참 안 듣는구나. 그런 점은 다른 인간들이랑 많이 비슷하네. 라고 말해 주인공이 인간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죠. 챕터 3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장난감인 올리는 특히나 길이 복잡한 챕터 3에서 주인공이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장난감인데요. 올리의 특징은 CCTV가 없더라도 플레이어가 어디에 있는지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리는 프로토타입이 여러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과 이 의문이 합쳐져서 사실 올리가 프로토타입이다 라는 썰도 있어요. 사실 파피 플레이타임 3는 출시되기 전부터 논란이 있던 게임인데요. 2022년에 나온 챕터 2 이후 게임이 계속 나오지 않아 챕터 3를 기다리는 팬들이 대체 언제 나오냐고 원성이 잦아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2022년에는 챕터 3가 2023년에 나올 거라고 했지만 12월 초까지 트레일러와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말 챕터 3가 나오는 게 맞느냐는 의심과 기다림에 지친 팬들이 몹 엔터테인먼트에 많은 비난을 보냈죠. 또한 원래는 2023년 12월에 출시하기로 했다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연기 발표가 나왔는데 이때도 몇 주 뒤에 나온다 라고만 설명해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 와중에도 공식 SNS 계정에 트레일러를 공개한다면서 12월에 공개한 트레일러를 1월에 다시 올려놓고 장난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이 글을 보고 팬이 이게 재밌냐? 라는 댓글을 올리자 재밌는데? 재밌는데? 라는 대댓글을 달아 또다시 문제가 되어 SNS는 인생의 낭비 라고 말하신 퍼거스 경이 오늘도 1승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이런 행동들에도 파피 플레이타임 3를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퀄리티 때문인데요. 챕터 3 전에 나온 프로젝트 파피 플레이타임에서부터 전작들과 다르게 뛰어난 퀄리티를 볼 수 있었고 제작사인 몹 엔터테인먼트에서 챕터 3는 챕터 2에 비해 플레이타임과 스케일이 2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라고도 말해 많은 팬들이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제작사가 한 이 말은 지켜져 큰 맵과 여러 퍼즐이 공개된 챕터 3는 현재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죠. 파피 플레이타임 3가 출시되기 전 있던 또 하나의 논란은 파피 플레이타임의 개발자인 샘미네이션 프로덕션스와 NDBTTF가 챕터 3 발매 직전 몹 엔터테인먼트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던 사건입니다. 샘미네이션 프로덕션스는 제커리와 마이카 형제가 모여 만든 팀인데 이 둘과 함께 인챈티드 몹이 힘을 합쳐 몹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형제는 게임 내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이들이 퇴사하면서 게임이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 챕터 3의 퀄리티가 좋지 않을 것, 챕터 4부터는 스토리가 이상해질 것 이라는 썰도 있었으며 챕터 3가 나오지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지만 다행히도 챕터 3가 좋은 퀄리티로 출시되어 이 이야기는 틀렸다고 증명되었죠. 파피 플레이타임 3가 좋은 퀄리티로 발매되자 많은 사람들은 파피 플레이타임 4를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는데요. 챕터 3가 출시되기 전에 2023년 8월부터 초기 작업에 들어가 현재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파피 플레이타임은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마도 계속 파피 플레이타임이 제작되어 챕터 5가 되어야 게임의 결말이 나오거나 몹 엔터테인먼트의 결정에 따라 챕터 6 이후도 출시될 수 있다고 해요.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의 최종 보스 캔넵과의 마지막 전투는 사실 오마주로 이루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캔넵과의 마지막 전투는 캔넵의 상징인 빨간 연기가 자욱한 이곳에서 캔넵이 오는 걸 막기 위해 가스 분출기의 전력을 공급해야 해요. 이 전투 방식은 CCTV를 확인하며 적들을 막는 프레디의 피자 가게를 패러디해 만든 것이라고 추정되죠.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 환각으로 등장한 허기워기는 TV에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프레임 밖으로 쑥 튀어나오면서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장면은 영화 링에서 사다코가 나오는 장면을 오마주한 장면입니다. 이 사다코가 등장하는 링 시리즈가 비디오 테이프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된다는 점 또한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에서도 비디오 테이프가 중요한 도구 중 하나라는 것과 관련이 있죠.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의 비디오 중 하나에서는 플레이타임 회사 직원들에게 알리는 경고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영상이 갑자기 끊어진 뒤에는 지금 당장 문을 여십시오. 기쁨의 시간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자막이 나옵니다. 이 비디오의 내용은 로컬58이라는 유튜버의 영상 중 재난경보 영상에서 중간중간 영상의 내용이 바뀌다 마지막에는 재난의 원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오마주한 것이라고 하죠. 최근 은퇴를 선언한 더 게임 디어리스트의 운영자인 맷팻은 박수 한 번 반이 섞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은 이 맷팻을 존경하는 의미로 파피3에 나오는 한 액자에 A clap and a half to you, will miss you 라고 적어두어 박수 한 번 치고 반,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라고 말하며 맷팻에 대한 문구를 남겨두었죠. 홈 스위트 홈에서 볼 수 있는 환각은 플레이어가 복도를 반복하며 돌아다닐 때 아이들이 울음소리, 라디오에서 나는 뉴스 소리 등 여러 소리가 들리며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이 장면은 코나미의 게임인 사일런트 힐 시리즈의 사일런트 힐즈 플레이어블 티저에 나오는 이 배경을 오마주에 만들었습니다. 또한 복도에는 여러 개의 액자와 함께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사진이 아니라 파피 플레이타임 개발자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넣어둔 것이라고 합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는 기쁨의 시간이라는 비디오를 볼 수 있는데 이 기쁨의 시간은 바로 허기워기, 마미롱 레그, 캔넵, 미스 딜라이트, 키시미시 등이 플레이타임 회사의 직원들을 모조리 사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기쁨의 시간은 트레일러에서도 나오는데 트레일러 중 기차가 움직이는 터널의 벽을 보면 The Hour of Joy is at hand, 기쁨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적혀있죠. 또한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가 공개되기 전 공개된 하나의 이미지에서는 허기워기가 피를 흘리며 찢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이미지에서도 허기워기의 팔에 검은색 문구로 Rejoice in the hour of joy, 기쁨의 시간에 기뻐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들 중 파피가 인사하고 뒤에 놀이기구를 소개하는 이 포스터는 실제 플레이타임 회사 안에 있는 이 놀이공원을 홍보하는 포스터라고 해요. 책상에 올려져 있는 이 책에는 세트 존스라는 문구가 적힌 책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문구는 책에 관련된 문구가 아니라 파피 3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스태프 중 한 명입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1에서는 복도에 갑자기 있는 레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번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도 창문 뒤쪽에 있는 방의 보드 뒤쪽을 보면 이 레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레몬을 만지면 레몬이라는 소리가 들리며 화면에 레몬디라고 뜨는 것 외에는 움직이는 게 없어 이 레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 고아원 안에 있는 라디오를 역재생해보면 프로토타입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라디오에서는 1995년 8월 8일 넌 여기 있었어야 했어. 왜 여기 안 왔어? 넌 그 이벤트를 놓쳤어. 등의 멘트가 나와 프로토타입의 비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1995. Your presence was demanded 10 years ago and you didn't show up. 집에 있는 방 중 하나에 들어가면 허기워기의 짝인 키시미씨가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에는 키시미씨와 관련된 낙서라든지 키시미씨의 색인 핑크로 방이 채워져 있는데요. 키시미씨가 보고 있는 액자에는 한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의 사진이 협탁의 액자에도 있는 걸로 보아 이 방은 아마도 키시미씨를 좋아하는 한 소녀의 방인 걸로 보이죠. 만약 플레이어가 캣냅 퇴치 후 20분을 그냥 기다린다면 벌어지는 이스터에그가 있는데요. 바로 올리가 전화로 끝을 내세요 라고 얼른 프로토타입을 물리치라고 말하는 이스터에그죠. 하지만 이건 게임 도중 로직이 꼬여서 올리의 전화가 오는 이벤트가 제 타이밍에 발동되지 않는 버그라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장난감인 올리는 특히나 길이 복잡한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 주인공이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장난감인데 CCTV가 없더라도 플레이어가 어디에 있는지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줘 프로토타입이 여러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이 합쳐져서 사실 올리가 프로토타입이다 라는 썰도 있어요. 미스 딜라이트의 이 무기는 연필과 자, 로끈과 테이프를 엮어서 만든 무기인데요. 미스 딜라이트는 이 무기를 바브라고 부르는데 바브는 낚시바늘이나 화살 촉의 뾰족한 부분을 뜻해 아마 뾰족한 연필 모양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걸로 추측됩니다. 기쁨의 시간 비디오에 등장하는 미스 딜라이트는 분명히 여러 명인데요. 이들은 모두 자매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 등장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미스 딜라이트는 단 한 명인데 사실 이 미스 딜라이트가 캣냅에 의해 학교에 갇혔을 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잡아먹었다고 하죠. 미스 딜라이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의 단어인 딜라이트를 따서 만들어졌다는 썰과 전등이라는 뜻의 단어인 라이트와 부정적두사인 D가 합쳐져 전등이 나감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는 썰이 있어요. 미스 딜라이트가 빛이 깜빡이거나 플레이어의 시야에서 사라져 있을 때 움직인다는 점에서 전등이 나감 썰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미스 딜라이트가 흑화한 후에는 항상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을 보여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의 메인 빌런인 캣냅은 선잠이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또한 고양이라는 뜻의 캣과 낮잠이라는 뜻의 냅이 합쳐져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물들에게 마약 같은 작용을 하는 개바카라는 뜻의 캣닙과도 이름이 비슷한데 캣냅의 붉은 가스가 환각을 보여줘 이것 또한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썰도 있죠. 이렇게 묶여있는 도그데이는 여름 중 가장 더운 기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그데이는 이 이름처럼 태양 목걸이를 하고 있으며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성격이랑 도그데이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밝은 성격은 영어로 햇빛 밝은이라는 뜻도 되는 써니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도그데이의 목걸이와 성격 모두 햇볕과 관련 있게 설정해 가장 더운 기간과 관련 있게 만들어 두었죠. 도그데이의 향은 바닐라 향인데요. 이 바닐라 향은 예전부터 달콤한 향 덕분에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 캣냅이 가지고 있는 붉은 가스에서 환각을 일으킨다는 점과는 반대의 포지션이라는 걸 강조하는 설정입니다. 캣닙의 이름과 비슷하고 개박하라는 뜻을 가진 캣닙은 고양이가 특히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인간이 술이나 마약을 복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고양이를 흥분하게 만들어주는 캣닙의 특성을 제작진들은 캣냅이 붉은 가스를 통해 이 가스를 마신 생명체에게 환각을 불러일으킨다는 무기로 설정했죠. 캣냅은 예전에 프로토타입에게 구해진 적이 있어서 플레이케어의 지하에 있는 동굴에는 프로토타입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데 게임을 하다가 그 신전을 가보면 조각상 앞에서 기도하는 캣냅이 나올 정도로 프로토타입의 광신도 장난감인데요. 둘 다 추종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과 추종했던 대상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 숭배 대상을 위해 주인공을 기습하는 것, 밴디와 잉크 기계에 나오는 세미 로렌스가 잉크 악마를 숭배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플레이타임 회사 공장 내의 사람들은 기쁨의 시간대 죽어 안에 있는 장난감들은 살아있는 인간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미스 딜라이트가 주인공을 보고 너 여기서 일했었지?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하고 미스 딜라이트의 말을 듣지 않고 퍼즐을 풀면 너 말을 참 안 듣는구나. 그런 점은 다른 인간들이랑 많이 비슷하네 라고 말해 파피 플레이타임의 플레이어는 장난감이 아닌 사람이라고 추측됩니다. 잠깐, 넌 나치고. 그래, 생각났다. 여기서 일했었지? 어떻게...
살아있지? 플레이어는 캣냅에 붉은 가스에 당하면 환각을 보는 상태로 바뀌는데요. 환각과 현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1에서 획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들고 다니던 그래팩을 환각 상태에서 볼 수 없다는 점이죠.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의 다른 이름인 딥슬립은 깊은 잠이라는 뜻이지만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도 쓰이는데요. 하지만 딥슬립은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1에서 메이커 프렌드 기계가 있는 방에서 재생되는 OST의 이름인 딥슬립이라 이 이름은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1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는 주인공이 이전에 일하던 곳에 지인의 편지를 통해 찾아간다는 점과 오랜 시간 방치된 작업장에서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괴물이 되는 내용이나 직원들도 괴물로 변했다는 내용 등이 모두 밴디와 잉크 기계를 닮아있죠.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의 진정한 최종 보스 프로토타입은 현재까지 공개된 플레이타임사의 장난감 중 가장 작은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초기 모델로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으로 이름 붙여진 이유가 원래의 형태, 기초, 표준 등의 뜻을 가진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 뜻을 그대로 가져와 이름 붙여졌다는 썰도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은 플레이타임사의 장난감들 중에서 독보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똑똑한 캐릭터인데요. 본인을 격리했던 격리실에 있던 디지털 시계를 분해한 후 레이저 포인터로 재조립해 본인을 감시하던 카메라에 레이저를 쏴 카메라를 정지시킨 적이 있을 정도로 기초적인 분해와 조립은 가능한 지능이 있으며 카메라를 이렇게 만들어 정지시키면 직원들이 카메라가 정지한 걸 보고 요원이나 실험실 연구원이 본인을 확인하러 이 문을 열면 바로 탈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을 정도로 치밀함 또한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때 여성 연구원이 격리실을 확인하러 들어왔을 때 탈출을 시도했지만 다른 연구원이 이 격리실을 원격으로 닫아 탈출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챕터 2의 마지막 전투에서는 마미롱 레그가 처치되면서 He'll make me part of him, 놈의 부품이 되어버릴 거라고 라고 절규하는 걸로 보아 프로토타입은 장난감들의 부품을 흡수해 본인의 신체로 만드는 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프로토타입은 손만 보인 채로 마미롱 레그의 시체를 가져가 흡수를 위해 가져갔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때 프로토타입은 작품에서 처음으로 조금이라도 모습이 나오지만 주인공에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마미롱 레그에게만 관심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주인공을 못 보고 마미를 데려갔다는 썰도 있지만 마미롱 레그가 죽어가는 타이밍과 너무 알맞게 나와 아마도 프로토타입은 계속 플레이어를 지켜보다 사도들을 하나둘 처치해 부품으로 사용할 생각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피 플레이타임의 제작사인 모벤터테인먼트에서 올린 사진을 보면 아주 작게 손가락이 보이며 Make me part of him, 나를 그의 일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적혀있어 마미롱 레그와는 반대되는 글이 써져 있죠. 플레이타임사의 장난감들은 엄청나게 힘이 강력하지만 그 중에서도 프로토타입은 맘의 시체를 손 하나로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변이된 캣냅의 시신을 한 손으로 가볍게 될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데요. 챕터 3에서 캣냅을 퇴치한 후 주변 구석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프로토타입과 과학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처음에는 본인의 목소리로 대화하다가 나중에는 과학자의 목소리를 카피해 언뜻 들으면 목소리가 같은 과학자가 서로 대화하는 것 같죠. Look, Ben. Regardless, I learn something new about you every day. I learn something new about you every day.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카피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해 본인이 듣거나 알고 있는 목소리로 상대방과 대화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 플레이어에게 친절히 안내를 해주는 올리가 바로 프로토타입이라는 썰도 있는데요. 올리가 플레이어가 있는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그리고 플레이어가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기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프로토타입이라는 썰도 있죠. 만약 프로토타입이 정말 올리라면 플레이어를 도와주는 이유는 이 장난감들을 처치하기 위해서인데요. 마미롱 레그가 챕터 2에서 최후를 맞이하기 전 녀석의 일부가 된다고 라고 말하며 좌절하는 걸 보면 시체가 되면 몸이 뜯겨 프로토타입을 개조하기 위한 부품이 될 거라는 썰과 이 점에 더해서 본인을 이렇게 만든 플레이타임사에 복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파피 플레이타임에 등장한 프로토타입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몸의 전부냐고요? 챕터 3까지 등장한 프로토타입의 모습은 이게 전부이고 아직 진정한 프로토타입의 몸은 공개되지 않았죠. 프로토타입을 연구한 기록에 따르면 프로토타입은 플레이타임사가 만들고 있는 혈관을 가진 실험체의 초기 모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 장기들이 잘 구현되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신이 공개되지 않아 이 모습이 유지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신 프로토타입은 많은 음식을 먹어야 지속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다른 실험체들과 다르게 먹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죠. 프로토타입에게 붙여진 이름은 1006이라서 실험체 1006 혹은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릴 때가 많습니다. 프로토타입은 현재까지 등장한 장난감들 중 유일하게 직원들을 살아있는 장난감으로 대체한다는 BBR 계획으로 제작되지 않는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BBR 계획 중 처음으로 성공한 박시부의 번호가 1160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1006 번호를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은 DBR 계획보다 훨씬 일찍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의 설명을 보면 HIS라고 써져 있어서 남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낸 플레이타임사는 CEO 엘리엇 루드윅이 현재는 죽고 없는 상태인데요. 몇몇 사람들은 프로토타입은 사실 엘리엇 루드윅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프로토타입은 앞에서 말했듯이 실험체치고 굉장히 뛰어난 지능을 자랑했는데 엘리엇 또한 메이커 프렌드 기계 같은 시대를 앞서간 천재라고 묘사되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며 현재 프로토타입이라는 썰이 있는 올리의 이름을 배열해 T를 더하면 엘리엇이라는 이름이 되어서 올리는 사실 프로토타입이 원래 본인의 이름을 바꾸어 이름 붙인 캐릭터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원래 엘리엇은 프로토타입처럼 폭력적인 성격이 아니었기에 이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실험체들도 실험 도중 고문을 받아 지금 같은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아무리 플레이타임사가 막장인 장난감 회사라고는 해도 어떻게 회사의 CEO인 루드윅이 실험체가 될 수 있었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챕터 2에서 나온 프로토타입에 대한 언급을 보면 원래부터 비정상적인 폭력성이 있다고도 나와 폭력적인 성격은 고문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험체가 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썰도 있죠. 하피 플레이타임 챕터 3가 출시되기 전에 트레일러에서 허기워기가 참수된 듯한 모습 다음에는 이런 생명체가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건 프로토타입의 형상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 모습은 챕터 3에서 캣넵이 프로토타입을 가리고자 만든 조형물이었다고 하며 이 조각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올리는 이 조각상을 성제라고 부르는데 이 조각상은 진짜 프로토타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 실제 프로토타입은 이 모습을 뛰어넘는 형상이라고 말했죠. 프로토타입은 여러 장난감들을 설득해 반란을 일으켜 이 장난감들을 이용해서 플레이타임사를 공격하는 모습을 기쁨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이렇게 플레이타임사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프로토타입이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이건 모두 프로토타입을 만든 플레이타임사의 업보라고도 보이는데요. 프로토타입은 본인 입으로 찌르고 때리고 살을 찢는 실험들을 당하며 연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중심으로 여러 장난감들이 이 기쁨의 시간을 통해 탈출하는 데 성공해서 이후에는 프로토타입을 경외하거나 겁먹고 따르는 장난감들이 프로토타입의 사도가 되어 프로토타입은 권력을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 기쁨의 시간 때 장난감들은 고문을 한 연구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직원들도 모두 보이는 대로 학살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프로토타입에게 반감이 있는 장난감들은 프로토타입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 이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했죠. 프로토타입의 반기를 든 장난감들은 하피, 키시미시, 올리, 도구데이 등 여러 장난감이 있었지만 키시미시와 올리만 겨우 도망쳤고 도구데이는 하반신이 뜯긴 채 고문을 받았으며 하피는 케이스에 갇히는 등 내로남불식의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토타입은 구원의 천사, 신이라고 표현되며 여러 사도들을 데리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처럼 묘사되는데요. 하지만 신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죽인다는 점 때문에 독재자들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프로토타입은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 영문판에서 디사이플들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디사이플은 제자라고도 표현되지만 예수의 12제자를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여서 프로토타입의 사도라는 설정에도 종교적 요소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캣넵은 프로토타입에 구원받은 후 스스로 사도가 되기 요청해 사도가 되었지만 플레이어에게 당한 뒤 캣넵이 쓸모없어지자 바로 죽여 시체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때 캣넵은 본인을 부품으로 써달라는 체념인지 프로토타입이 자신을 구원해줄 거라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프로토타입의 손이 캣넵의 얼굴을 뚫으며 믿고 있던 존재에게 죽게 되었어요. 종교에서 주로 구원의 손으로 표현되는 손은 오른손인데 프로토타입이 캣넵에게 내미는 손은 왼손이어서 손부터 캣넵을 구원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하피 플레이타임 챕터 3까지 나온 프로토타입들의 행동들을 보면 프로토타입의 목표는 아마도 자신을 이렇게 만든 플레이타임사에 대한 복수인데요. 하피 플레이타임의 시리즈는 챕터 5까지 계획되어 있고 이스딜라이트가 플레이어를 보고 넌 여기서 일한 애잖아 라고 말한 걸로 보아 플레이어는 프로토타입이 싫어하는 플레이타임 회사 직원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챕터 5까지 프로토타입이 올리처럼 행동해 플레이어를 도와주며 사도들을 처치하고 사도들의 시체를 이용해서 강해진 프로토타입이 마지막에는 플레이타임 회사에서 일했던 플레이어와 붙게 된다는 썰도 있죠. 프로토타입의 성우는 테니스의 왕자에서 이리에 카나타,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에서는 잭스를 맡은 성우이자 하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에서 리치와 남성 연구 기록자를 맡은 마이클 코바치예요. 하피 플레이타임의 장난감인 파피는 프나프 시리즈에 나오는 서커스 베이비를 오마주해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디자인부터 처음엔 주인공이 조력자라는 점, 갑자기 정색하며 주인공을 차갑게 대하는 등의 행적들도 서커스 베이비와 매우 닮아있죠. 사실 파피 플레이타임 자체가 프나프 시리즈에 많은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 개발자들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자 공식 유튜브에다 서커스 베이비를 따라하는 파피의 영상을 올리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피라는 이름에는 양귀비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 이름처럼 파피 인형에는 양귀비 향도 난다고 합니다. 파피는 1950년대에 출시된 인형인데 실제 1950년대에는 양귀비와 같은 마약, 담배 등 현재는 몸에 좋지 않다고 증명된 여러 요소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시대라 플레이타임사에서는 이름대로 양귀비 향을 넣은 것이라고 추정되죠. 사실 파피의 이름이 양귀비는 엘리엇 루드윅의 방에서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발견되는 실험 814 문서에도 나오는데요. 양귀비와 방부액젤이 혼합물에 가죽인 쥐를 1개월간 담가서 전기 충격을 가해 소생시키는 실험을 했다고 나와있죠. 이 실험은 실패했지만 플레이타임사의 엘리엇 루드윅은 쥐보다 더 큰 실험체라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아직도 이 양귀비를
통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 내내 등장하는 살아있는 장난감들이 이 양귀비를 통한 플레이타임사의 실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썰도 있어요. 파피는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게임 제목 내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본인의 풀네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사실 파피의 실제 풀네임은 파피 플레이타임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플레이타임사에서 공개한 영상에서는 세계 최초의 진정한 지능이 있다고 파피를 소개하며 어린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말하는 인형이라고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챕터 1에서 허기워기를 물리치고 나서 입구에 들어간 뒤 주택처럼 생긴 곳에서 파피의 유리 케이스를 열면 You opened my case. 너가 내 케이스를 열었구나 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주인공에게 말을 걸며 때로는 집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탈출을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 아직 제대로 된 전투 능력이나 정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본인이 원하는 모습대로 목적을 이루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 플레이타임사의 세계 최초의 진정한 지능이라는 말이 단순한 홍보 문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1에 나오는 파피의 CM 영상을 보면 플레이타임사의 인기 모델인 허기워기와도 많이 차이가 나 플레이타임사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인형이라고 추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저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 내내 파피가 나오는 포스터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약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며 파피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 플레이타임사가 포스터와 홍보 문구와 요소 등에서 파피를 뺀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와 3를 보면 등장하는 거의 모든 장난감들이 본인만의 대사가 들어간 입간판이 들어가 있지만 파피는 게임 내 높은 비중과 게임 이름에도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음에도 본인의 대사가 녹음된 입간판을 볼 수 없죠. 하지만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의 주요 배경인 플레이타임사의 공장에는 파피의 그림이 일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회사 내부라서 따로 조치 없이 그냥 냅뒀거나 파피와 관련된 외부 흔적들을 지우는데 열중해 정작 회사 내부는 지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설정 때문인지 혹시 아직 중점적인 역할로 나온 챕터가 없어서인지 파피는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가 챕터 3까지 나온 현재에도 아직 공식 굿즈로 파피 인형이 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출시되어 있고 판매 중인 파피 인형들은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의 제작사인 몹 엔터테인먼트에서 공식적으로 출시된 굿즈가 아니라 디자인만 보고 만들어둔 창작 인형이라고 합니다. 파피는 공식 굿즈로 인형이 나오지 않았지만 유튜즈사와 콜라보해 플레이어, 허기워기와 함께 피규어가 출시된 적은 있죠. 파피는 하얀 피부, 죽은 개 등이 외모가 특징인데요. 너도 나도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 보니 피부 부분이 도자기로 만들어졌다는 썰도 있습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에서 마지막 기차와 관련된 장면이 나온 이후 얼굴에 균열이 생긴 상태로 챕터 3에서 등장해 파피가 도자기로 만들어졌다면 이때 사고로 인해 살짝 깨졌다고 예상되죠. 실제로 도자기 인형이 유행이었던 시절도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겨냥해 장난감을 만드는 플레이타임사에서 정말로 파피를 도자기로 만들어 출시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외모에도 주는 많은 핏줄이 있어서 이건 장난감스럽게 만들어낸 부품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눈이 아직 있는 것이라고 보이기도 하죠. 파피는 챕터 1 마지막에 나는 진짜 소녀야 바로 너처럼 이라고 말하며 사실 본인이 인형이자 장난감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었던 그 중에서도 소녀라고 말합니다. 거기다 주인공을 보면서 바로 너처럼 이라고 말한 걸 보면 현재 모습이 보이지 않는 주인공 또한 원래는 소녀였다고 들리기도 하는데요. 챕터 2에서는 파피가 주인공을 보고 널 잃기엔 너무너무 완벽해 라고 말하기도 해 사실 주인공은 플레이타임사에서 만든 장난감인데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서 파피가 주인공을 보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도 있죠. 거기다 제작사에서는 주인공의 모델링을 아예 하지 않았고 높은 곳에서 착지할 때 다치지 않는 건 물론 플라스틱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하지만 후에 딜라이트 선생님이 주인공을 보고 플레이타임사에서 일했던 직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추측은 틀렸고 주인공은 그냥 사람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는 주인공이 한 편지를 받고 플레이타임사의 공장을 찾아가면서 시작하는데요. 이 편지는 아마도 파피가 본인을 구해달라며 말하며 주인공에게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본인을 진짜 소녀라고 말한다는 점과 플레이타임사의 장난감들이 사람을 통해 만들어진 게 맞다면 아마 플레이케어의 고아들을 이용해 만들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파피는 사람 시절에는 어린 여자 고아였을 거라고 하죠. 챕터 1에서 파피를 만나기 위해서는 양귀비 꽃이 크게 그려진 입구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입구 근처에 혈흔이 있는 장난감들과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낙서들을 보면 입구 바깥쪽으로 가리키는 화살표들도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건 이 입구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지 말고 이걸 보고 얼른 도망치라는 의미라는 주장도 있죠. 사실은 파피가 좋은 캐릭터가 아니라 나쁜 캐릭터인데 본성을 숨기고 있으며 나쁜 짓을 해 케이스에 봉인되었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챕터 3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바로는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의 흑막이라고 불리는 프로토타입이 파피를 케이스에 가뒀다고 해요. 챕터 2에서는 퍼즐을 풀 때마다 좋아하는데 본인이 너무 오래 갇혀있었다고 말하면서 풀어줘서 고맙다고 말하죠. 그리고 주인공이 여기에 탈출하는 걸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며 기차역을 통해 나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 플레이어가 시간을 끌면서 파피가 말한 대로 잘 움직이지 않으면 같이 가고 싶지 않냐고 말하면서 실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챕터 2 중간 마미롱 레그에게 잡히는 장면을 지나 나중에 제어실에서 파피를 풀어주면 우린 여기에 빨리 떠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공장을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그 후 기차를 탄 플레이어는 이 공장을 나가려고 하지만 파피가 기차
귀찮은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네가 날 구해줬지? 넌 완벽해. 이대로 놓치기엔 너무나도 말이야. 라고 말하는 동시에 기차의 노선이 바뀝니다. 이후 미안하지만 못 보내주겠어. 내가 뭘 원하든 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 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당황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통신이 종료되고 기차는 폭주하면서 탈선하게 되어 주인공이 정신을 잃은 뒤 챕터가 종료되죠. 이 기차의 통신 시스템으로 말한 파피의 넌 읽기에는 너무 완벽해 라는 대사는 챕터 2의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OST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파피는 일부러 주인공이 이 공장을 탈출하는 걸 막았다는 썰도 있습니다. 챕터 1에서 들어왔던 입구로 다시 나가면 되지만 파피는 기차를 타고 가자며 말하며 주인공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죠. 챕터 1에서 본 길들은 허기허기를 물리치는 과정 중 박살나거나 다쳐있지 않았냐고요? 챕터 2에서 기차역을 찾아가는 파피나 게임 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파피는 공장 내 위치를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챕터 3에서는 키시미 씨와 나타나는데 기차를 돌린 일에는 사과하지만 프로토타입을 죽이기 위해 도와달라며 주인공에게 사과와 부탁을 동시에 하죠. 후에 캣냅을 쓰러뜨리고 나면 하나의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이 비디오의 이름은 기쁨의 시간이고 프로토타입을 따라 장난감들이 플레이타임사의 직원들을 학살하는 내용의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승강기를 타고 공장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다 두고 온 키시미 씨가 습격을 당하자 다시 올라가려 하지만 해치가 다치면서 애절하게 절규하고 말죠. 하지만 이 장면을 실제로 플레이어가 볼 수는 없다 보니 음성만 이렇게 들리고 남겨진 키시미 씨는 멀쩡하게 서 있는 것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파피의 성우는 한국어판에서는 윤은서 성우가, 영어판에서는 놀란클롭 성우가 맡고 있는데요. 영어판 파피 역을 맡은 놀란클롭 성우는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에서 파피뿐만 아니라 플레이타임사의 직원이자 플레이케어의 책임자로 나온 스텔라 그레이버 역도 맡아 연기했습니다. 그레이버는 무덤 파는 사람을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인 그라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를 통해 플레이케어의 책임자였던 스텔라 그레이버가 수많은 아이들을 죽여 실험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파피 플레이타임의 제작사인 몹 엔터테인먼트는 스텔라 그레이버를 연기하는 성우에게 유럽식 억양으로 연기해달라 부탁하려 했지만 놀라크롭 성우가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어 그냥 자연스러운 네덜란드 억양을 사용해달라 했다고 합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에 등장하는 장난감 허기워기는 젤리 때문에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의 스토리 작가였던 미카 프레시아도는 서패치키즈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라고 말해 서패치키즈 젤리의 마스코트인 이 캐릭터에게서 영향을 받아 만들었다고 말했죠.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허기워기의 디자인을 보고 개나 다른 동물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미카 프레시아도가 동물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허기워기는 플레이타임 회사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안아줄 수 있는 장난감을 목표로 만들어진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허기워기는 주제가에서 너를 빵 터질 때까지 쥐어짜 줄 거야 라고 말해 변이 된 상태에서 만약 허기워기에게 안긴다면 안기면서 죽을 거라고 추측되죠. 하지만 허기워기에게 잡히면 점프 스케어를 볼 수 있는 장면인 챕터 1에서는 이빨을 잔뜩 드러낸 채로 플레이어를 무는 장면이 나와 안기면 죽는 듯한 모습은 나오지 않는데요. 허기워기는 소화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을 물어 죽이는 것도 가능한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환영으로만 등장한 챕터 3에서는 플레이어가 도망쳐도 피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또한 무는 듯한 모습이 나와 실제로 안아 죽이는 기술은 잘 쓰지 않는 듯해요. 허기워기의 실제 키는 약 548cm라고 하지만 몸을 구겨 넣어 챕터 1의 좁은 벤트도 무리 없이 빠르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되는데 플레이어에게 보이지 않아도 일부러 벤트벽을 두들겨 플레이어를 압박하기도 하고 주인공에게 정체를 들키기 전에는 손만 나왔다가 스르륵 사라지기도 하고 문을 닫고 숨기도 하는 등 꽤나 지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실 챕터 1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허기워기는 이때 548cm가 아니라 518cm로 제작되었었다고 해요. 하지만 챕터 2가 출시된 후 파피 플레이타임의 제작사인 몹 엔터테인먼트 SNS에 허기워기가 548cm라고 적혀있어 허기워기의 키는 챕터 1 이후 548cm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허기워기는 파피 플레이타임 세계관에서 플레이타임 회사의 장난감들 중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챕터 1에서 허기워기 인형을 바탕으로 한 조형물이 공장 로비에 서 있는 것도 허기워기가 플레이타임 회사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이기 때문이죠. 허기워기는 게임 이름이 파피 플레이타임인데 챕터 1에서 파피보다 많은 분량과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파피라는 오해를 받았을 정도로 실제로도 인기가 많아 현실 파피 플레이타임의 공식 굿즈 샵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장난감 중 하나가 되어 현실과 게임 내에서 모두 인기 캐릭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허기워기가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1의 제목인 A Tight Squeeze는 꽉 조인 포옹, 꽉 조이는 포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유치해 보일 수 있어서인지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라는 뜻의 사자성어인 진퇴양난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번역된 이 제목도 벤트 안에서의 추격전을 벌이며 뒤에서는 무서운 허기워기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깜깜한 길만 가득해 이 제목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많죠. 허기워기는 이런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썰도 있었는데요. 초반에 허기워기의 눈이 사람 눈처럼 보여 허기워기가 아직 사람이거나 시체가 들어있다는 썰도 있었지만 이건 그냥 바닥이 반사되어 눈처럼 보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피 플레이타임 세계관의 장난감들은 실제 사람을 이용해 만든 것이므로 허기워기도 원래는 인간이었다고 하죠. 챕터 1의 명장면 벤트에서 This isn't my body, 이건 제 몸이 아니에요
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 이 글은 허기워기가 사람이었을 때 썼다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허기워기가 생명체라는 사실은 허기워기의 이 조형물만 보고도 알 수 있는데요. 챕터 1의 공장 로비에 서 있는 이 허기워기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등 호흡을 하며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허기워기 조형물이 아니라 실제 허기워기가 서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다음에 허기워기를 보면 아예 플레이어를 바라보고 있다가 또 하늘을 쳐다봐 이건 절대 인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허기워기가 서 있는 이 근처에 허기워기들이 들어있는 상자들이 있는데요. 이 중 하나는 기괴한 웃음을 짓고 있는 상태라 흑화한 허기워기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죠. 또한 허기워기 구조물 앞에 있는 소개 문구에 허기워기 1984년 하이픈이라고 써져 있고 그 옆에 연도가 따로 써있지 않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나와요. 거기다 챕터 1의 마지막 장면에서 플레이어가 상자를 내리면 허기워기가 떨어진 곳에 피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어 생명체라는 것도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허기워기에게 붙여진 번호는 1170인데요. 이 번호를 이용해 현재는 대부분의 장면에서 실험체 1170 혹은 Experiment 1170이라는 이름이 허기워기 대신 쓰이기도 합니다. 허기워기는 팔다리가 긴 대신 움직일 때마다 몸을 흐느적거리는데 이건 모든 허기워기 파생형들의 특징이라고 해요. 다른 플레이타임 회사의 장난감들은 3단계 과정으로 제작되지만 허기워기만은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제작된다고 합니다. 허기워기의 포스터를 보면 목 부분에 하고 있는 리본이 노란색으로 나오지만 실제 인게임 내에서의 허기워기는 파란색 리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허기워기는 챕터 1에서 마지막에 퇴장한 이후 챕터 2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챕터 3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캔네베가스에 당해 환각으로 등장하는 것이라 플레이어가 챕터 1에서 본 허기워기의 모습에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어 환각으로 나왔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봤던 허기워기보다 이빨은 더 날카롭고 몸과 손이 모두 헝겊 재질로 되어 있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묘사되어 있어 더 공포스럽게 등장하죠. 그 후 파피가 보여준 기쁨의 시간이라는 비디오에서 플레이타임 회사의 직원들을 학살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챕터 1에서처럼 홀에 서 있다가 갑자기 사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허기워기는 기쁨의 시간 영상에서 마미롱레그 캣넵처럼 프로토타입을 따르는 사도라는 정보 또한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허기워기가 챕터 3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챕터 3가 출시되기 전부터 알려졌었습니다. 몹 엔터테인먼트에서 챕터 3에서 다시 보게 될 캐릭터가 있을 거다 라고 말한 뒤 허기워기가 나오는 트레일러가 공개되어서 많은 팬들이 축축한 대로 허기워기가 챕터 3에서도 등장했어요. 허기워기가 처음 제작되었을 때는 순종적인 성격과 충분한 지능을 가지고 제작되었던 장난감이라 직원들은 허기워기를 훈련시켜서 손님들이 방문하는 동안 공장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프로토타입이 허기워기를 사도로 만들어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기쁨의 시간이 되자마자 직원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허기워기는 챕터 2에서도 등장하긴 하는데 실제 모습은 등장하지 않고 핏자국과 털만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등장하긴 하지만 플레이어가 볼 수 없는 곳에 더미로 남아있어서 따로 찾아보지 않고 게임만 플레이하면 허기워기를 볼 수 없어요. 실제 허기워기는 챕터 2에서 등장하진 않지만 본인의 짝인 키시미시와 함께 작은 허기워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허기워기가 나왔을 거라 예상하는 사람들은 이 키시미시가 사실은 피를 흘린 허기워기가 들키지 않으려고 분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이 작은 미니 허기워기들은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에서 허기워기의 스킬로 나오는데요. 이 미니 허기워기들은 길에 설치해두면 생존자가 지나가며 알려주는 탐지기 기능을 해 정보전 싸움에서 유리하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기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고인물들 사이에서는 성능이 가장 떨어지는 장난감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허기워기는 허기원씨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허기워기를 한국인 이름처럼 바꿔 부르려던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붙였는데 생각보다 잘 맞아 팬덤 사이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허기워기의 성우는 파피 플레이타임의 제작진 중 하나인 잼미네이션 팀 중 형인 제커리 프리시아도가 맡고 있는데요. 제커리 프리시아도는 분조 버니와 부기보, 지미의 인터뷰어의 성우도 맡아 여러 역할의 목소리로 등장하죠. 하지만 챕터 3 출시 직전 잼미네이션 팀이 파피 플레이타임 회사에서 퇴사해 앞으로도 제커리가 허기워기의 성우를 맡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허기워기는 다른 게임에도 등장하는데 프라이데이 나잇 펑킨에서 허기워기와 대결하는 모드가 제작되어 나오기도 했고 개양스 채널에서는 허기워기의 사연을 묘사한 내용으로 2차 창작 영상이 제작되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죠. 허기워기는 챕터 1에서의 이 마지막 모습 이후에는 게임 내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한 게 환각으로 등장한 것이 전부라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챕터 2의 장난감이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보면 곳곳에 핏자국과 파란 털이 보여 허기워기가 아직 살아있고 이건 움직이는 흔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파피가 주인공에게 허기워기랑 마미롱레그 죽인 거 대단해 라고 말했으니 정말 죽었을 것이다. 챕터 3의 트레일러에서 허기워기가 참수되어 프로토타입이 회수한 것으로 나와 진짜 죽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챕터 1의 이 장면의 마지막으로 허기워기가 실제 모습으로 등장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허기워기의 생존 여부는 몹 엔터테인먼트에서 발표했던 대로 챕터 5까지 계획되어 있는 파피 플레이타임이 더 진행되어야 알 수 있을 거라고 해요. 파피 플레이타임에 등장하는 장난감 마미롱레그는 장님거미와 키다리 아저씨를 뜻하는 단어인 데디롱레그스에서 데디를 마미로 바꾸어 이름 붙여진 장난감입니다. 파피 플레이타임을 하며 기차역 포스터를 보면 플레이타임사의 공장이 가동되었을 시절에도 마미롱레그는 움직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우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였는지 대형 버전이 마미롱레그가 만들어졌다는 것과
가족인 데디롱 레그, 베이비롱 레그가 있다는 설정도 가지고 있어요. 마미롱 레그의 능력은 바로 머리와 팔, 다리, 몸통을 본인의 마음대로 길게 늘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오하이오 아트 컴퍼니에 출시했던 베티 스파게티 시리즈라는 장난감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다고 예상되죠. 하지만 마미롱 레그는 실제 베티 스파게티보다 훨씬 더 긴 팔다리를 가지고 있고 몸을 베베 꼬을 수 있을 정도의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팔다리가 너무 얇아서 두 발만으로는 서지 못해 네 발 모두 사용해 걸어 다닙니다. 그러나 얇은 팔다리와는 반대로 힘은 굉장히 강해서 사람 한 명이 마미롱 레그에게 잡히면 반으로 찢어버린다고 하죠. 마미롱 레그가 팔다리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하피 플레이타임 챕터 2가 출시되기 전 유출된 광고 영상에서부터 나왔는데 이 광고는 사실 미키마우스 장난감의 광고를 오마주에 만든 영상입니다. 이때 나오는 BGM은 한국에서는 거미가주를 타고 올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이츠비치 스파이더를 만들게 한 독일 민요인 스파넨 랑어 한세를 사용했죠. 아마도 거미 장난감이라는 정체성에 잘 맞는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사용한 것이라고 예상되네요. 마미롱 레그가 이렇게 늘어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몸속에 엘라스틱 플라스틱, 즉 늘어나는 플라스틱을 사용한 덕분인데요. 공식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길이는 무려 30m나 됩니다. 하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그래팩도 사용할 때 팔이 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팩을 만들 때 이 마미롱 레그의 구성 성분인 엘라스틱 플라스틱을 넣었거나 마미롱 레그를 참고해 만들었다는 썰도 있죠. 챕터 2에서 주로 등장하는 마미롱 레그는 챕터 1의 최종 보스였던 허기워기와는 반대로 파피처럼 사람 말을 할 수 있어 소통이 가능한 장난감입니다. 거미라는 캐릭터 정체성답게 광고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거미줄을 이용해 파피를 제압하거나 길을 막거나 주인공을 죽이지 못했던 장난감들을 죽이고 거미줄로 매달아 놓기도 해요. 하지만 게임 내에서는 거미줄을 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거미줄을 만들어 사용하는지는 나오지 않았죠. 마미롱 레그는 벽에 달라붙는 것도 가능해 플레이어 앞에서 천장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손바닥에 벨크로나 접착 기능이 있어 벽에 붙을 수 있다고 예상되지만 마미롱 레그에 관련된 광고, 캐릭터 소개에 모두 손바닥에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벽을 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마미롱 레그는 직원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던 과거에도 실험체들에게는 매우 따뜻하게 대하며 모성애를 표출하면서 보호하려고 하던 착한 장난감이었어요. 그래서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의 트레일러를 보면 파피가 마미 doesn't like guest 라고 말했는데 이때 말한 마미가 마미롱 레그를 뜻하는 것이라는 썰과 엄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던 마미롱 레그를 마미라고 부른 것이라는 썰이 있었죠. 하지만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에 등장하는 마미롱 레그를 보면 이런 친절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플레이어를 사냥하려는 모습만 보여줘 마미롱 레그가 이 보고서처럼 실제로 착했던 캐릭터라면 왜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미롱 레그가 유독 플레이어에게 공격적인 이유는 바로 주인공이 회사원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 딜라이트 선생님의 한 말 때문에 주인공이 플레이타임사에서 일했던 직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는 실험체들에게 매우 따뜻하게 대하지만 직원들은 대단히 적대했었기에 직원이었던 주인공을 알아보고 공격적으로 대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마미롱 레그는 처음 등장하자마자 새 놀이친구라니 정말 오랜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후 스테이지가 고장나는 걸 보고 실망하는 걸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을 본인의 게임에 들어오게 해놓고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죠. 마미롱 레그의 말버릇은 본인의 3인칭화해서 말해 마미가 듣기로는 파피 양이 마미는 좀 더 오래 게임하길 바랬는데 등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을 자칭하는 듯이 말하는 게 특징입니다. 플레이타임사에서 만든 장난감들은 원래 모두 인간이었다는 썰이 있는데요. 마미롱 레그도 보고서에 계속 마리페인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이름 외에 아무 정보도 등장하지 않아 이 사람이 정말 마미롱 레그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챕터 3에 등장한 캣넵이 원래 시오도 그랜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점 때문에 플레이타임사의 장난감들은 원래 모두 사람이라는 가설을 믿는 사람이 많아져 마미롱 레그도 원래 마리페인이라고 추정되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직원들을 싫어하는 이유도 본인이 생체 실험체로 만들어서 원래 모습과는 너무 다른 현재 모습을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미롱 레그는 엄마 이미지라는 점과 거미를 모티브로 하는 캐릭터라는 점, 3명의 하수인을 부리면서 3개의 게임을 한다는 점 때문에 코렐라인, 비밀의 문에 나오는 배당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과 여러 다발의 촉수가 나온 듯한 모습이 닮아서 레인월드에 나오는 거대한 생물체인 데디롱 레그와도 닮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홍색 캐릭터라는 점과 팔다리가 자유롭게 늘어난다는 공통점을 가진 스티븐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캐릭터 스피넬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에는 총 2명의 마미롱 레그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마미롱 레그는 몸이 등장하지 않고 그저 손만 등장해 실제 게임만 한 플레이어에겐 보이지 않아요. 이 마미롱 레그는 그래픽을 낚아채거나 기차 코드 힌트를 줄 때 등장하는데 유저들이 맵을 뜯어본 결과 모델링을 매우 단순하게 해놓고 손만 길게 늘려서 이런 행동들을 수행했다고 나옵니다. 마미롱 레그는 챕터 2 마지막에 주인공과 추격전을 벌이는데 이때 마미롱 레그의 뒤에 가면 갑자기 자기 혼자 파쇄기에 손을 넣더니 파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버그를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버그를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방에 들어가 레버를 당기면 다른 마미 하나가 더 나타나며 마미롱 레그 2개가 모두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미롱 레그는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2에 등장하면서 그래픽을 뜯어버리고 파피를 데려가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본인과의 모든 게임에서 이기면 파피와 기차 코드를 준다고 하며 주인공
주인공을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이후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임인 뮤지컬 사이먼은 사실 사이먼이라는 이름으로 밀턴 브래들리라는 회사에서 1978년에 나온 장난감입니다. 첫 게임은 번조버니가 끝까지 내려오기 전까지 색과 문자, 모형을 모두 맞추는 기억력 게임인데 이 게임은 클리어하는 대신 주변의 주의 버튼을 모두 누르면 되는 게임이에요. 이 플레이 방식 때문에 게임 장치는 고장나 버릴 때 마미롱 레그는 게임 장치가 고장나 재미없다고 툴툴거리죠. 이후 주인공이 환풍구를 지나며 마미롱 레그의 괴성과 번조버니의 비명을 들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주인공을 죽이지 못한 번조버니를 죽인 뒤 시체를 천장에 걸어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미롱 레그의 두 번째 게임이 워기 잡기는 일본 토고사에서 만든 두더지 퇴치라는 게임을 미국 크리에이티브 엔지니어링사에서 표절해 만든 와카몰이라는 게임을 모티브로 만든 게임인데요. 그래서 이 게임을 모티브로 했다는 뜻에서 원게임의 와카몰이라는 이름을 와카워기로 바꾸어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미롱 레그가 만든 세 번째 게임은 바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인데요. 이 게임을 스태츄스라고 만들어둔 이유는 술래가 뒤돌아볼 때 멈추는 모습이 석상 같아서 석상을 뜻하는 스태츄스라고 만들어 두었죠. 물론 원래 미국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부르는 명칭대로 레드 라이트, 블루 라이트, 빨간불, 파란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후에는 마미롱 레그가 분노하며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며 마미의 시야에서 벗어난 뒤에는 특정 포인트에 가게 되면 그때그때 추격전을 벌이는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최종 추격전에서 너무 빨리 추격한 마미롱 레그는 손을 짚게 되는데 그곳이 하필 파색이라 먼저 왼손을 빼내다가 왼손을 뽑혀버리고 오른손마저 빨려 들어가 결국은 몸이 모두 박살나며 죽고 말죠. 하지만 이때 레버를 빨리 내려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다시 빠져나와 주인공을 죽이기 때문에 꼭 레버를 내려야만 터치할 수 있어요. 마미롱 레그는 죽으면서 머리와 상반신, 오른쪽 팔은 아직 멀쩡한 상태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부품으로 활용할 생각인 프로토타입이 나중에 손만 나타나 시체를 가져가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미롱 레그가 죽기 전에는 절규하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죽고 나서는 웃고 있는 표정인데요. 이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라는 설정 때문에 웃는 얼굴이 기본이어서 이렇다고 보이죠. 하지만 확장된 동공과 길어진 손가락은 줄어들지 않고 마미롱 레그가 죽은 시점 그대로 늘어난 상태로 시체에 남아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마미롱 레그를 보스로 알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바로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2를 스피드런으로 클리어하는 유튜버들이 마지막 과정을 스킵하고 그냥 게임을 클리어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미롱 레그는 현재까지 등장한 파피 플레이 타임 시리즈 최종 보스들 중 유일하게 죽이지 않고 클리어가 가능한 보스인데요. 챕터 2를 클리어하려면 기차에 3개의 코드를 넣어 기차를 출발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마미롱 레그의 이 힌트들을 받지 않고 그냥 수많은 코드들을 넣어서 맞춘 뒤 그대로 챕터 2를 클리어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풀어주지 않았기에 마미롱 레그에게 잡혀 있어야 할 파피가 멀쩡하게 말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정식 스토리로 편입될 수는 없습니다. 마미롱 레그의 성우는 무시무시월의 릴라, 해즈빈 호텔의 찰리, 메이플스토리 M에서 시아스테 역을 맡은 엘시 러브록 성우가 맡고 있어요. 파피 플레이 타임의 등장 장난감인 캣냅은 선잠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를 사용해 이름이 만들어진 장난감인데요. 낮잠이라는 뜻 외에도 고양이라는 뜻의 캣과 낮잠이라는 뜻의 냅이 합쳐져서 낮잠을 자는 고양이 정도로 해석되는 이름이기도 하죠. 또한 개박하라는 뜻의 캣닙과도 이름이 비슷한데 이 캣닙은 고양이과 동물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마약 같은 작용을 해 고양이 모양의 장난감인 캣냅과 관련이 있습니다. 캣냅은 플레이타임사에서 제작되어 판매되었을 때 입에 식도와는 다른 분사구가 있어서 캣냅의 꼬리를 당기면 아이들이 푹 잘 수 있는 라벤더 향서가 뿜어져 나오는 설정의 장난감이었는데요. 실제로 라벤더는 불면증 치료 효과가 있을 정도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꽃이라 아로마, 향수, 화장품, 향신료 등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타임사가 아이들의 수면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향으로 라벤더 향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파피 플레이타임 게임 내에서 볼 수 있는 캣냅은 라벤더를 상징하는 보라색 가스라든지 아무런 색도 없는 가스를 뿜어내는 대신 위험하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붉은 가스를 뿜어대며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캣냅이 뿜어대는 이 붉은 가스는 가스를 마신 상대방에게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상대방을 환각 내에서 해롱해롱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이 환각 상태에 들어간 플레이어는 건물의 복도가 계속 이어지거나 전에 만났던 허기워기를 공포스럽게 마주하는 등 플레이어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포스러운 환각을 보여지게 되죠. 플레이어 외에도 캣냅의 이 붉은 가스와 접촉한 캐릭터들은 비정상적인 웃음을 짓거나 자는 등 마약을 한 대상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가스가 환각을 일으키고 마약 같은 반응을 보여주며 붉은색이라는 점에서 캣냅의 이 가스는 라벤더가 아니라 양귀비가 들어간 가스라고 추측되기도 하는데요.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에서 파피라는 단어가 양귀비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양귀비가 헤로인, 모르핀, 아편 등의 마약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점 또한 캣냅의 이 가스가 양귀비 가스라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캣냅의 키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키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점인데요. 캣냅은 몸 크기를 3분의 1로 줄이는 게 가능하고 본인의 마음대로 본인 몸 형체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마미롱 레그처럼 몸이 엘라스틱 플라스틱과 유사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때그때 본인의 마음대로 골격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게임 내에서는 이런 능력 대신 환각으로 모습을 변형하는 것만 나와서 그때그때 체격이 바뀌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고 계속 똑같은 체격으로 플레이어를 위협하는 모습만 나왔어요. 캣냅의 실험체 제안서를 보면 개조 과정에서 날렵하고 유연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원본 인형보다 더 고양이에 가까운 형태로 개조했다고 하는데 원본 인형
장난감과 변이된 모습을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팔다리가 길어진 모습에다 마르기까지 해서 두 장난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장난감들은 변이가 되고 나서 흉측하게 변하긴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체격이나 얼굴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캣냅처럼 체격이 크게 바뀌는 장난감은 흔치 않다고 하죠. 고양이 캐릭터라는 점과 몸을 늘린다는 점은 트레버 핸더슨의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카툰캣과 비슷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보라색 캐릭터라는 점과 검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가슴에 달린 노란 배지 때문에 파이브 나이츠 의 프레디스 시리즈에 등장하는 윌리엄 애프튼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캣냅과 닮았다고 평가받는 또 다른 캐릭터인 세미 로렌스와는 본인이 숭배했던 대상이 있다는 점과 숭배하는 대상을 위해 플레이어를 공격했다는 것, 숭배했던 대상이 본인을 죽인다는 결말이 공통점입니다. 캣냅은 사실 플레이타임사의 실험전부터 지성이 존재했다고 하며 게임에서도 말을 할 수 있어서 플레이타임사의 장난감들 중 똑똑한 편에 든다고 하죠. 수술 전과 후의 정신상태의 차이도 거의 없다는 보고서도 볼 수 있어 변이 후의 지능이나 정신상태가 무너진 캐릭터는 아닙니다. 캣냅은 사실 게임에서 등장하기 이전부터 동료들을 재우는 모습으로 사전 공개된 영상에 나왔는데요. 이때 동료들이 약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캣냅의 가스가 없으면 잠을 못 자 캣냅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기괴하고 잔인한 악몽을 자주 꾸게 되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캣냅 인형을 샀다는 점이라 이 일은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죠. 결국 플레이타임사는 캣냅 인형을 포스터에서 빼는 동시에 모두 리콜하는 조치를 취해 플레이타임사 광고에도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광고 내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플레이케어에 있는 동상들에서도 캣냅만 추락해 소개글과 얼굴 모두 확인할 수 없어요. 챕터 3에서 등장하는 캣냅은 흉폭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원래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플레이케어에 있을 시절에는 온순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후에는 아이들과 적응에 잘 지내 처음에 보고 겁을 먹은 아이들이 나중에는 캣냅에게 정이 들었을 정도로 잘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캣냅이 변화한 이유는 이때도 변덕스럽고 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성격이라고 평가되었었는데, 이때 프로토타입에게 영향을 받아 지금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예상되죠. 캣냅은 현재 파피 플레이타임 게임 시리즈의 흑막으로 추측되는 프로토타입을 숭배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캣냅은 현재 프로토타입의 사도이자 2단 사냥꾼으로 활동하고 있죠. 올리는 캣냅이 장난감이 되기 전 대형 사고 때문에 죽을 뻔했던 캣냅을 프로토타입이 구해주면서 캣냅이 프로토타입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는 프로토타입과 함께 탈출하려다 감전당하고 심장마비까지 일어났을 때 프로토타입이 탈출하는 대신 캣냅을 구해주었다고 하죠. 그 이후부터는 프로토타입의 광신도가 되었고, 플레이케어로 보내준 후에는 붉은 가스로 아이들을 현혹시켜서 사이를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캣냅은 시오도어 그랜벨이라는 플레이케어에 있던 아이가 개조되어 만들어진 장난감입니다. 이 아이는 프로토타입과 친해진 뒤 탈출하려다 심장마비 사고를 당한 뒤 이 그랜벨을 구해주었을 때 그랜벨이 개조되어 캣냅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챕터 3에서 얻을 수 있는 비디오에서는 레이스 피에르 캣냅이 아닌 그랜벨이 애칭인 테오라고 불러 그랜벨이 캣냅인 게 맞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캣냅이 프로토타입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프로토타입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해 죽을 위기를 넘긴 실험체 시절부터 프로토타입을 숭배했다고 볼 수 있죠. 이 비디오에서는 새로운 몸으로 산지 4년이 지났다고 언급하고, 목소리도 바뀌어서 이 비디오 시점보다 4년 전에 죽을 위기가 있던 사고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타임사에서 했던 실험 중 프로토타입과 캣냅이 한 방에 있을 때는 캣냅이 프로토타입의 주위를 맴돌지만 프로토타입은 캣냅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다 트레일러에서는 아예 캣냅이 프로토타입을 숭배한다고 언급되어 캣냅이 프로토타입의 사도라는 것이 게임이 정식 출시되기 전부터 알려졌었죠. 하지만 캣냅은 캣봉이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로 최종 보스 치고는 굉장히 약한 모습만 나오는데요. 캣냅이 등장하는 추격전은 아예 없고 캣냅으로 인한 공포가 생각한 것보다 적어 캣봉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거기다 마지막 등장하는 장면마저도 왼쪽으로 오면 왼쪽 문을 막고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 문을 막으면 되는 간단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주인공에게 감전당해 죽은 다음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로 프로토타입에게 얼굴이 뚫려 죽으며 허무한 최후만을 남겼기 때문에 저평가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래 파이널 트레일러에서 나온 모습으로는 캣냅이 플레이하우스에 등장해 추격전을 벌이려고 했지만 나중에 제외되어 도그데이가 추격하는 걸로 바뀌어 추격신을 뺏겨 존재감이 약해졌다고 보이죠. 거기다 마지막 보스 패턴에서 천장 패턴이 나온다면 천장을 닿기 직전까지만 당겼다가 손을 놓아버리고 손을 놓아 문이 다시 올라가면 캣냅이 다시 살짝 나와 이때 또 천장을 닫아버리는 걸 반복하면 보스 패턴을 쉽게 깰 수도 있습니다. 캣냅은 마지막에 주인공을 끝까지 추격하려다 스파크 그랩에 당해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줘 프로토타입이 구해주었을 때처럼 전기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요. 그 후 프로토타입의 손이 나타나자 부품이 될까봐 뒤로 물러서다 손을 내밀자 경건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캣냅을 구원하는 게 아닌 그대로 얼굴을 뚫어 죽인 뒤 시체를 가져가 버렸죠. 이때 구원의 표시인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캣냅을 처치해 손부터 구원할 의지는 없었다고 보이며 캣냅은 믿고 있던 신적인 존재에게 삶의 끝에서 배신당하며 종교적 요소에서 좋은 의미인 오른손이 아닌 왼손에 처치당하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 오프닝에 등장하는 캣냅 인형 소품은 보이라 플러시스라는 플러시 인형 제작업체에서 만든 실제 인형으로 촬영한 장면인데요. 이 인형은 원래 캣냅이 설정처럼 꼬리를
당기면 입에서 하얀색 가스가 나오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서 이 인형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기능은 촬영용 인형에만 구현되어 있어서 제작사에서는 이 인형을 시중에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흰 연기가 나오는 캣냅 인형은 판매하지 않을 거라 밝혔죠. 캣냅과 도구데이 인형은 파피 플레이타임 공식 굿즈샵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데요. 캣냅 인형 설명에는 붉은 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두어 연기가 구현된 인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파피 플레이타임에 등장하는 장난감 딜라이트 선생님은 기쁨이라는 뜻의 단어인 딜라이트를 따서 만들어졌다는 썰과 전등이라는 뜻의 단어인 라이트와 부정접두사인 DE가 합쳐져 전등이 나감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는 썰이 있습니다. 딜라이트 선생님은 빛이 깜빡이거나 플레이어의 시야에서 사라져 있을 때 움직인다는 점에서 전등이 나감 썰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미스 딜라이트가 흑화한 후에도 항상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을 보여줘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딜라이트 선생님은 바브라는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처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브는 손잡이는 나무자로 때리는 부분은 노끈과 테이프로 연필을 감아 만든 무기입니다. 바브라는 단어는 낚싯바늘이나 화살촉의 뾰족한 부분을 일컫는 단어인데 이건 실제로 바브 무기가 이 두 무기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 두 무기 같은 모양을 한 이 무기에게 비슷한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사실 딜라이트 선생님은 지금처럼 우는 천사 같은 모습이 아닌 건물의 불이 꺼지면 움직이고 불이 켜지면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난감으로 기획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컨셉이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다는 베타 테스터들의 말을 듣고 현재는 시야에서 사라지면 서서히 플레이어에게 다가오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현재는 딜라이트 선생님이 등장하면 건물의 전등들이 계속 깜빡이는 이유가 바로 예전 기획했던 캐릭터의 잔재라고 합니다. 딜라이트 선생님은 플레이어가 퍼즐을 풀고 있을 때 말을 걸어오는데 놀랍게도 보자마자 플레이어가 바로 플레이타임사에서 일하던 직원이라는 걸 알아보고 잠깐 너 낚시 이거 그래 생각났다 여기서 일했었지? 라고 말하죠. 잠깐, 넌 나치고. 그래, 생각났다. 여기서 일했었지? 어떻게 살아있지? 그 후에는 여기 있으면 캣냅이 좋아하지 않을걸? 얼른 떠나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며 떠나라고 말하지만 말을 듣지 않자 위협하며 웃어버립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는 딜라이트 선생님이 현재처럼 변이되기 전의 모델이 현재의 모습과 함께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게임 내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 기쁨의 시간 비디오에 등장하는 과거 딜라이트 선생님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딜라이트 선생님은 과거 본인과 똑같은 외형을 가진 자매들과 함께 플레이케어에서 교사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메고 있는 앞치마에는 미국에서 교사들의 상징이라고도 불리는 사과가 그려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트 선생님의 자매들은 기쁨의 시간 비디오에서 도망치는 직원을 쫓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학교 구역을 점령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학교 구역은 나중에 캣냅에게 감금당한 뒤 자매들을 죽이게 된 장소이기도 해서 딜라이트 선생님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자매들과 과목을 나누어 가르치던 딜라이트 선생님은 여러 과목들 중 해부학을 맡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교사였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일 생각을 하다 직원들에게 저지당했던 적도 있어서 해부학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킬 생각이 있던 장난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딜라이트 선생님은 과거의 이 모습과는 반대로 잇몸이 훤히 보이고 옷 여기저기가 찢어져 있으며 무기인 바브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과거 모습과는 다르게 잇몸이 드러날 정도로 얼굴이 손상되어 있는데 이건 자매들과의 싸움 때문에 변한 것이거나 오랫동안 관리를 받지 못해 손상된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를 플레이하며 교실 곳곳을 보면 딜라이트 선생님이 쓴 듯한 쪽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쪽지에는 캣냅 때문에 학교에 갇힌 뒤 학교에서 살아나기 위해 다른 자매들을 잡아먹으며 살았다고 나와있죠. 본인의 자매들을 잡아먹은 뒤 탈출하며 캣냅도 죽이려 했지만 보자마자 덤비면 본인이 죽을 것이라는 걸 깨닫고 캣냅의 부하가 되었어요. 딜라이트 선생님이 다른 자매들을 죽인 방법은 가만히 서 있으면서 다른 자매들이 본인이 굶어 죽었다고 생각해 방심하고 있으면 바로 공격해 잡아먹는 방식으로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하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 가장 무서운 장난감으로 꼽히는 장난감도 바로 이 딜라이트 선생님인데요. 그 이유는 기괴한 외형의 어려운 퍼즐이 합쳐진 데다 쳐다보지 않거나 불이 꺼졌을 때 점점 다가온다는 점 때문에 가장 무서운 장난감 중 하나죠. 이때 보여주는 패턴도 학교에서 다른 자매들을 잡아먹었을 때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서 플레이어가 방심할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을 때만 움직이는 전투 방식을 유지합니다. 거기다 딜라이트 선생님은 플레이어가 다가오는 걸 막아보려고 문을 막더라도 문을 걷어차는 모습을 보여줘서 문을 닫고 버티는 플레이가 되지 않는데요. 거기다 셔터문은 본인이 올리지 못해도 플레이어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셔터문 앞으로 리스폰되어 안심하던 플레이어들을 기습하기도 하죠. 딜라이트 선생님은 플레이어들이 학교를 빠져나간 뒤 레버를 당기면 마지막에 슬라이딩을 하며 쫓아오려다 셔터에 깔리며 죽는데요. 이때 클래스 디스미스드 수업 종료라는 이름의 BGM이 들리죠.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가 공개되기 전 개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규 캐릭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캐릭터가 바로 딜라이트 선생님입니다. 딜라이트 선생님 역을 맡은 성우는 이세레나 성우인데요. 어떤 성우가 무슨 역을 맡았는지 처음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세레나 성우가 직접 인스타그램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며 알려지게 되었죠.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 등장하는 장난감이 도구데이는 여름 중 가장 더운 기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구데이는 이
이 이름처럼 태양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도그데이의 밝은 성격도 이름과 관련이 있는데요. 밝은 성격은 영어로 햇빛 밝은이라는 뜻도 되는 써니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도그데이의 목걸이와 성격 모두 햇볕과 관련이 있게 설정해 더위와 관련이 있게 만들어 두었죠. 도그데이의 향은 바닐라 향인데요. 이 바닐라 향은 예전부터 달콤한 향 덕분에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 캣냅이 가지고 있는 붉은 가스에서 환각을 일으킨다는 점과는 반대의 포지션이라는 걸 강조하는 설정입니다. 또한 캣냅이 달고 있는 태양 목걸이 또한 초승달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캣냅의 반대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치 중 하나죠. 거기다 캣냅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고양이 캐릭터지만 도그데이는 강아지 캐릭터라는 점도 캣냅과 도그데이가 반대라는 것을 표현하는 장치예요. 도그데이는 캣냅의 반대라는 포지션답게 프로토타입과 캣냅에 저항하는 무리로 활동하다가 결국 패배해 게임 내에서는 이런 모습으로만 등장합니다. 카드보드에 있는 대사를 들어보면 비명소리가 들어있다는 점과 무언가 절단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점에서 이 소리를 녹음했을 때 공격받았다고 예상되죠. 특히나 플레이어와의 말을 마치고 나서 양산형 크리터즈들이 온몸을 갉아먹는 장면은 하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장면으로 꼽힐 정도여서 공포게임스러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거기다 이후 푸푸한 도그데이에게 잡히게 되면 감옥 앞에 있는 수영장 입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후 도그데이가 당하는 모습은 절대 스킵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깨지 못하면 계속 이 장면을 다시 봐야 합니다. 하피 플레이타임 챕터 3를 시작하기 전 나오는 광고 영상에서 도그데이는 혼자 소파 위에서 하반신을 이불로 가린 채로 누워있는데 바로 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복선 요소예요. 도그데이의 공식 소개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친구들을 지켜주죠 라고 적혀있을 정도로 친절하고 착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플레이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본인이 곧 죽게 될 걸 알고 있지만 오히려 플레이어를 걱정하며 빨리 도망치라고 말해 착한 성격의 설정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착한 성격과는 반대로 죄 없는 사람들도 죽인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맞섰다가 동료들은 죽고 본인은 이런 꼴이 돼버렸다는 점과 양산형 크리터즈들이 몸에 침투한 다음에는 이성을 잃은 채로 플레이어를 공격하려고 다가가는 등 착한 성격에 걸맞지 않은 행적을 보여줘 하피 플레이타임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운한 장난감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죠. 도그데이는 플레이타임사에서 만든 뒤에 있는 꼬리를 잡아당기면 입에서 향기가 퍼지며 아이가 잠에 들 수 있게 해주는 장난감들을 모은 웃는 동물들의 리더였는데요. 하지만 본인을 내가 마지막 웃는 동물이야 라고 말해 다른 웃는 동물들은 모두 죽거나 흑화했다는 슬픈 사실을 플레이어에게 직접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그데이가 등장할 때 나오는 BGM이자 테마곡 중 하나의 이름은 바로 I am the last, 내가 마지막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도그데이의 집으로 예상되는 곳의 액자에는 도그데이와 캣냅이 서로 껴안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서로 적대적인 사이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도그데이는 흑화하게 되어 플레이어를 쫓게 되지만 사실 몸으로 파고든 양산형 크리터즈들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줘 정확히는 도그데이가 아닌 도그데이의 탈을 쓴 양산형 크리터즈들이 중간 보스로 등장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BGM은 Fresh Feed, 신선한 먹이라는 뜻이라 양산형 크리터즈들의 목적은 보스를 방해하는 플레이어를 죽여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그데이의 한국어판 성우는 정일택 성우가 맡았는데 본인이 직접 트위터에 도그데이의 성우가 본인이라고 인증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그데이의 입간판 목소리와 잡혀있을 때의 목소리가 워낙 다르다 보니 영어판 성우는 볼드원 윌리엄스 주니어와 게리 우드 성우가 나눠서 맡았죠. 하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에 등장하는 장난감 박시보는 한국에서는 깜짝 상자로 알려져 있는 잭 인 더 박스를 모티브로 해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박시보라는 이름은 상자를 뜻하는 박스와 까꿍이라는 뜻의 피카보를 합쳐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하죠. 사실 박시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원래는 오르골 모양의 장난감이지만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박스에서 양팔과 다리, 머리까지 모두 튀어나오며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박시보의 팔과 다리 부분은 모두 스프링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캐릭터 소개에 탄력 있는 팔다리는 녀석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높고 멀리 점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적혀있어 전투할 때는 이 팔다리를 이용해 멀리 뛰는 게 가능하다고 하죠. 또한 스프링 팔을 사용하여 생존자를 붙잡아 가까이 끌어당긴 후 활키워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도 적혀있어서 마음대로 스프링을 줄이거나 당겨서 상대방과 가까워진 후 손톱 부분을 이용해 핥힌다고 적혀있어요. 오르골은 먹이에 반응하거나 흥분하면 계속 돌아가는지 무엇보다도 녀석의 오르골은 먹이에 가까워질수록 더 크고 빨라질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둘 정도로 먹이에 반응하는 듯한 묘사가 적혀있죠. 이 모든 설명문 아래에는 요약으로 가까이 갈 생각조차 마십시오 라고 적어두어 빠르고 강한 박시보를 피하는 방법은 그저 주변에 가지 않는 것이 유일하다고 적어두었습니다. 만약 가까이 가게 된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박시부가 본인을 먹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든 능력을 다해 쫓아올 것이므로 아예 주변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나오죠. 플레이타임사의 실험체 1199가 실험실에 들어가자 1199를 신기하게 쳐다보던 퍼거 필러 뒤에서 작은 실험체를 잡고 공격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줘 정말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박시부는 평범하게 있을 때는 오르골 모양으로 있다 보니 앞과 뒤가 잘 구분되지 않는데요. 박시부의 앞면은 별 모양이 그려져 있고 하트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뒷면이라고 합니다. 사실 박시부는 점프와 관련된 캐릭터로 제작하려고 했지만 곧 캥거루로 캐릭터 컨셉이 바뀌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죠.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이 공개되고 나선 박시부가 몹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인챈티드
몹의 유튜브 영상 중 돈 라인 투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피 플레이타임 시리즈가 출시되고 딱 1년 뒤 몹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원이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본인들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는데요. 여기서도 허기호기의 아래 박시보처럼 보이는 파란색 박스가 있어 박시보가 꽤나 옛날부터 계획된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몹 엔터테인먼트는 이후에 풋설라 경이 프로토타입이라고 공개하는 장난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책상을 보면 파란색 오르골 박스 모양, 즉 박시보의 변신적 모습 같은 박스가 있어요. 작품 내 플레이타임사에서 박시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난감인데요. 바로 The Bigger Bodies Initiative, 더 큰 몸 계획이라고 불리는 BBI 실험의 첫 번째 성공작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의 직원들을 거대한 장난감들로 대체한다는 이 BBI 계획은 많은 실험을 하며 실패하다가 박시보가 처음으로 성공을 하면서 박시보는 BBI 계획 아래서 처음으로 성공한 실험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죠. 실험체 1199라고 불리는 브론의 경우도 원래는 토마스 클라크라는 플레이타임사의 정직원이었으나 박시보가 실험에 성공한 걸 보고 나서 폐암말기 진단을 받은 상태지만 실험에 지원해 실험에 성공한 후 브론이 된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전까지 박시보는 플레이타임사에서 그닥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박시보가 인기가 없던 장난감이기 때문입니다. 박시보는 너무나도 인기가 없어서 플레이타임사의 장난감 라인업에도 들어가지 못했었죠. 또 박시보는 플레이타임사 내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실험체는 아닙니다. BBI 계획이 승인되기 이전, 즉 박시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프로토타입이 제작되어 있던 상태라 플레이타임사의 직원들 중 일부가 BBI 계획이 승인되기 전부터 실험체들을 만들고 있었다고 보이죠. BBI 계획이 만들어졌을 시점에 이미 회사의 문제점 중 하나가 낮은 계급의 직원들이 사내 극비 사항을 목격한다는 점이었으니 이미 박시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실험체를 계속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박시보가 플레이타임사의 첫 번째로 실험에 성공한 장난감이라는 점도 먼저 출시되었던 박시보 장난감을 기반으로 한 실험체들 중 가장 먼저 성공했다는 뜻이지 박시보가 장난감 한 개만으로 만든 괴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박시보는 실험체로 바뀌기 전에는 플레이타임사 내에서 1966년에 장난감으로 출시되었었던 장난감인데 이건 후에 본인의 실험체 후배가 되는 브론이 1961년에 장난감으로 출시된 후 5년 뒤에나 개발이 완료되어 출시된 것이에요. 원래 장난감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손발톱이 뭉툭한 모습이었지만 변이된 후의 모습을 보면 이빨이 많아지고 손발톱도 날카롭게 만들어 사람을 사냥할 수 있게 살상용으로 개조되었죠. 박시보는 로안 스톨의 CCTV 영상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이때 공장의 극비상을 알아버린 로안 스톨을 그대로 잡아먹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의도한 행동이었다고 해요. BBI 계획은 수익이 감소하던 플레이타임사의 수많은 실험들이 실패하고 낮은 계급의 직원들이 사내 극비 사항을 목격하기도 하고 직장 내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며 수많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플레이타임사가 박시보를 제작한 이유는 이 문제들 중 낮은 계급의 직원들이 사내 극비 사항을 목격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비 사항을 본 직원을 처리하라는 거라 로안 스톨을 잡아먹은 것이라고 하죠. 이 계획을 만든 할리 소이어는 박시보의 고기에 대한 욕구를 조정하겠다 라고 한 비디오에서 말하는데요. 이 직원들을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간들을 잡아먹도록 조정했다고 보입니다. 로안 스톨도 플레이타임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곧 죽을 것이라고 예감하고 박시보에게 가기 전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박시보에게 잡아먹힌 것이라고 해요. 박시보의 실험체 번호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팬들은 박시보의 실험체 번호를 1160번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챕터 3에서 실험체 1188에 대한 제안서를 볼 수 있는데 이 제안서에서 실험체 1160은 기동성을 향상시킨 과거의 방법들 중 하나라고 나와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른 박시보가 아마 실험체 1160이라고 추측됩니다. 박시보는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에서 현재까지 등장한 메인 빌런들인 허기워기, 마미롱 레그, 캔넷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변이 이전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은 장난감인데요. 유일하게 과거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포스터뿐이라 실제 출시되었던 완구나 변이되기 전의 모습은 어떤지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까지 공개된 현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시보는 현재까지 나온 프로토타입의 사도들 중 죽은 마미롱 레그와 캔넷, 생사 여부가 나오지 않는 허기워기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생존이 확인된 장난감이기도 해요. 박시보는 플레이타임 시리즈의 외전인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에서 등장해 허기워기, 마미롱 레그와 함께 플레이어블 장난감으로 데뷔했습니다. 팔을 늘려 생존자를 당기고 오르골을 이용해 생존자를 찾을 수도 있어 약점이 없는 1티어 캐릭터로 평가받고 같이 나온 허기워기와 마미롱 레그보다 훨씬 강하다고 평가받는 게임 내 최고 장난감이죠. 또한 다리 부분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기에 점프 높이도 굉장히 높고 여러 지형지물을 넘어 다닐 수도 있어서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평가도 있어요. 또한 오르골 캐릭터라는 점을 살려서 플레이어가 주변에 있으면 오르골 배경음악이 들리고 가까이 있을수록 소리가 증폭된다는 요소를 넣어 사운드 플레이, 소위 사플이 가능한 장난감이기도 하죠. 아마 박시보가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이 출시되기 전에 공개된 챕터 1과 2에서는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등장한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에서는 일부러 강하게 만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박시보는 프로젝트 플레이타임 시네마틱 트레일러 후반에 등장하는데 이때 기차에 올라탄 노란색 플레이어 뒤에서 평범한 상자의 모습으로 오르골 소리를 내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 후에는 오르골 소리가 끊기더니 상자가 열리면서 노란색 플레이어를 잡아먹고 상자의 모습
모습으로 돌아가며 기차가 다시 출발한 뒤 트레일러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파피 플레이타임 공식 시리즈에서는 아직 박시부의 모습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외전을 플레이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박시부의 존재를 모를 정도인데요. 이번에도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가 공개되기 전 제작자가 직접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에도 박시부는 등장하지 않을 예정이다 라고 말해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이 나온 이후에도 박시부는 파피 플레이타임 본 시리즈에 아직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 제작 도중 이 계획이 바뀌어서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의 제작사인 몹 엔터테인먼트 CEO가 디스코드를 통해 박시부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시부는 챕터 3 도중에 나오는 비디오 기쁨의 시간에서 회사 직원들을 학살하며 뒤쫓아가 깨물어 죽이는 모습으로 챕터 3 도중 등장하죠. 이 외의 등장 장면은 없어서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지만 높은 확률로 마지막 키시미씨를 습격한 인물이 프로토타입의 사도들 중 얼마 남지 않는 생존 장난감인 박시부라고 유력하게 추정되어 아마 챕터 4에는 등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이 일반적인 플레이어들에게는 그냥 키시미씨의 비명만 들리다 보니 실제 맵을 보더라도 키시미씨는 멀쩡한 상태로 있고 이 구도에서도 박시부는 보이지 않아 챕터 3에 등장한 장면은 기쁨의 시간이 전부입니다. 박시부는 만약 챕터 4에 출시된다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선 현재까지 나온 메인 빌런들인 캔넷과 마미롱 레그는 플레이 앞에서 죽었고 허기워기는 생존 여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의 사도라는 중요한 포지션인 박시부가 나오면 아마 메인 빌런일 예정이라 주인공에게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한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가 5편을 기준으로 잡고 제작된 시리즈라 맨 마지막에는 이들을 모두 움직인 흑막인 프로토타입이 실제 보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박시부가 아마 4편의 보스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만약 박시부가 4편의 보스가 맞고 주인공에게 처치당한다면 죽은 뒤 잡혀가 부품이 되었을 거라 추정되는 마미롱 레그와 캔넵처럼 시체 상태로 프로토타입에게 끌려갈 수도 있죠. 하지만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 마지막에 키시미씨를 공격한 사람은 사실 박시부가 아니라 본인에게 저항하는 것을 응징하려는 프로토타입이라는 썰도 있어서 박시부가 파피 플레이타임 시리즈의 외전에만 등장한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은 파피 플레이타임의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